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저번 영상에서 이은 조조 순위 시리즈 영상인 조조 보스들의 순위입니다. 당연히 해당 영상은 오로지 저만의 생각을 담고 있기에 이를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죠. 토우로는 8부 조조리온의 최종 보스로서 히로인 야스오의 전 남친으로 첫 등장하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바위인간의 리더이며 스탠드 원더 오브 유를 병원장 아케오 사토루로 위장시켜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고 로카카카를 실험하기 위해서 키라홀리 조스타에게 생체 실험을 하는가 하면 마메주크 라이의 부모님을 살해한 악독한 빌런입니다. 그의 목적은 신 로카카카를 독점하여서 상류층에게 팔아서 바위 인간들의 입지를 넓히는 것인데, 이는 심플한 동기로 후스랄, 디오, 카즈가 연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스탠드 원더 오브 유는 재앙을 조작하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주인공 일행을 압도하면서 호평을 받은 보스입니다. 하지만 늦은 등장으로 인해서 캐릭터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의 스탠드인 원더 오브 유의 특성상 재앙이 위주인지라 스탠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보스라고 생각하여서 8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디아블로는 5부 황금의 바람의 최종 보스로서 부차라티 일행에게 자신의 딸인 트리시 우나를 호위하여서 본인에게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첫 언급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본인의 딸을 죽여서 본인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지시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부차라티가 반발하자 시간 삭제 능력을 가진 킹 크립슨으로 바로 제압을 하거나 호위팀인 나란차를 죽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보스로서의 강함을 어필했고, 온갖 기묘한 패션을 자랑하는 조조 세계관에서 간지 정장과 성우의 하드캐리로 떡상각이 보이던 보스였으나 어림도 없지 바로 망사계의 이행. 거기다가 토우루와 비슷한 문제점으로 그의 스탠드 킹 크림슨의 능력 시간 삭제 같은 경우는 주인공 일행에게 다가가고 살해, 그 뒤에 다시 빤스런, 이런 식으로만 전개되어서 킬로그가 높은 것 치고는 독자들에게 잘 어필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하필 상대가 조조 세계관의 최강의 스탠드 고링레를 각성해버린 조르노였기에 영원히 죽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조, 아니 어느 소년 만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노숙자에게 살해당하고 차에 치이고 포경당해서 사망하고 후에 여자의 앞에서 벌벌 떠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코 푸치는 6부 스톤오션의 등장인물로 쿠주조린이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교화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꽤나 고참인지 교도소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조린을 누명씌운 장본인으로 겉으로는 점잖은 척을 하지만 속은 꽤나 뒤틀린 성격으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교도관이 도움이 필요하자 바로 손절을 치고 지 혼자서만 빤스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도 무려 스탠드가 2번이나 아예 다른 능력으로 진화한 조조 시리즈에서 가장 극적으로 성장하는 보스라는 점, 최초로 조조 시리즈의 주인공을 2명이나 죽였다라는 점은 고평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비판받는 점은 캐릭터의 과거사입니다. 그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본인의 동생은 모종의 이유로 사망하여서 본인만 살아남았고, 자라서 신학생으로 지내다가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들어온 디오를 만나 구연의 화살을 받게 되죠. 그 후에 고해 성사시를 청소하던 도중 본인을 신부로 착각한 어느 여인이 고해 성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 또한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웨스 블루마린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여동생 페를라는 이를 알지 못하고 웨스와 사귀었던 것입니다. 조조가 근친몰이 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푸치는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서 이 둘을 떼놓으라고 의뢰를 했으나 하필 이 탐정은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웨스의 어머니가 흑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서 웨스를 린치하고 목을 매달았고, 페들라는 이를 보고 웨스가 죽었다고 착각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푸치 신부는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아는 천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물론 이 과거사가 가슴 아픈 것은 맞는데, 그럼 지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강제로 1순대 세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안 불쌍한가? 본인이 몇 년 뒤에 죽을 것을 알고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다못해 일관되게 본인의 주장을 유지했으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할 수 있으나, 정작 본인이 죽게 되자 메이드 인 헤븐은 아직 미완성이란 말이다 라는 단말말을 남기면서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반박하는 내로남불적인 행적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독자들은 차라리 푸치의 친구인 디오처럼 순수한 악이 낫다고 여기면서 주인공 일행들을 대다수 리타이어 시켰음에도 강력한 보스가 아닌 조조 유니버스를 끝내버린 민폐 신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카즈는 어둠의 일족으로서 고질적인 약점인 햇빛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가면을 발명해서 각성에 성공했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서 주변 환경이 망가져갔고, 이에 일족은 카즈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카즈는 턱가면으로 인해서 너무 강해져 있었기에 유일하게 본인을 이해해 주었던 SCDC와 함께 일족을 몰살시키고 아기였던 와무와 산타나를 데리고 턱가면을 통한 완전한 각성을 위해 에이자의 적석을 찾아 전 세계를 떠돌다가 콜로세움 지하에서 잠들었고, 후에 본인의 수하인 SCDC 와무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은 조조 세계관 최강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출신인 어둠의 일족 자체도 강한데 턱가면으로 한 번 더 각성한 후에 에이자의 적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완전 생물로 각성하였고, 유일하게 스탠드가 없음에도 온갖 스탠드들과 비빌 정도의 압도적인 스펙을 지녔습니다. 또한 심플한 악역인 동시에 동료에 있는 악역이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인데, 보통 조조 세계관 속 빌런들은 그럴듯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냥 나쁜 놈으로 나뉘는데, 카즈는 특이하게 본인의 사리 사욕을 가짐과 동시에 동료 또한 챙기는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종적인 보스임에도 오히려 인간적이게 받아들여져서 공감 가는 캐릭터로 느껴졌고요. 하수랄 일부의 디오가 착용한 턱가면을 발명했기도 하고, 이 디오가 조조 6부까지 영향을 끼친 것을 고려하면 일순전 조조 세계관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낮은 비중이 비판을 받는데, 능력도 소년 만화다운 임팩트를 보여준 이 둘과는 다르게 카즈는 빛의 유법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빛나는 칼날 정도로 임팩트가 떨어지고 완전 생물이라는 설정으로 인해서 전투로그가 순전히 운과 실수에 치중된 주인공 보정이 과하게 들어갔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서 5위에 선정했습니다. 디오 브란도는 조조 1부 팬텀 블러드의 빌런으로 자신의 아버지 다리오 브란도가 우연히 귀족 조지 조스타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의 양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아들 조나단 조스타를 고립시켜서 조스타가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턱가면의 정체를 알게 되어 흡혈귀가 되어서 조나단 조스타와 대치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순수학 빌런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과거사가 불우하긴 한데 작중에서는 그래봤자 악당이라는 식의 언급으로 조조 세계관의 주제인 악은 악이다라는 주제를 잡게 해준 빌런이며, 단점은 어찌되었던 이러한 빌런을 많이 접한 독자들에게는 진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점과, 캐릭터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술한 엘리코 푸치 같은 경우는 디오에게 캐릭터성이 종속돼버렸다 라는 비판을 받게 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무난한 만큼 딱 가운데인 4위에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니 발렌타인은 첫 등장 당시에는 파워였으나 갑자기 존잘남이 되더니 과거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나 인질로 붙잡혔고 당연히 소지품은 전부 압수되었으나 그는 본인의 아들의 생일이 적힌 손수건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눈을 뽑아 눈알 구멍에다가 손수건을 숨긴다라는 끔찍한 짓을 하였고, 결국 모진 고문을 견디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군인이 되었고, 후에 경계에 진출해 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승승장구하였고, 지역 탐사의 목적으로 청교도 그룹을 따라갔다가 악마의 손바닥을 지나가는 바람에 다른 일원들이 전부 사망하였으나, 퍼니는 상술한 과거사 때문인지 정신력이 뛰어났고 그로 인해서 혼자서 스탠드를 각성해 살아오게 되어서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행적인데, 먼저 그의 목표는 대통령으로서의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성인의 유해를 전부 모은다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성인의 유해는 부정적인 것들을 옮기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지는 않기에 타 국가들에게 이를 떠넘기는 구역질나는 사악함입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다른 평행세계의 본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주인공 조니의 칠흑의 의지가 연상되나, 조니 같은 경우는 죽음은 끝이다라는 마음을 푸는 것에 반해 퍼니는 속으로는 평행세계의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이 둘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품을 곱씹고 분석해야지 가능한 해석이고, 즉 상술한 조조 세계관 속에서 악은 악이다 라는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구축된 것이 인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의 스탠드 디포시는 막강한 능력과 가슴이 웅장해지는 연출로 조조 속 인기가 높은 축에 속하는 스탠드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집어보자면 조조 7부의 진행 자체가 3부처럼 보스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내용인지라 초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히든 보스로 디오가 등장하면서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다만 어찌되었던 3부의 디오처럼 작중 빌런들 대다수가 본인의 부하고, 그로 인해서 언급 및 등장 자체는 중반부부터 꾸준히 있었기에 큰 단점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키라는 과거에 본인의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고, 이로 인해 모나리자의 손을 보고 를 해버리는 괴상한 패티시를 가지게 되어서 스키모토 레이미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아버지 요시히로의 화살로 인해서 스탠드 킬러킨을 얻은 뒤로는 살인의 박차를 가해서 모리오초의 실종을 무려 7배나 높여버립니다.
키라의 캐릭터 컨셉은 일상에 스며든 공포인데, 그렇기에 키라는 사람을 죽여서 손을 모으는 미친 살인마임에도 평범함에 집착을 하며 이전부터 1등이 아닌 3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피했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설정이 주인공 일행을 먼저 선수쳐서 각계 격파한다, 모리오초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찌른다 에 대한 개연성을 보충하게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일상물과 섞이면서 보스로서의 존재감이 옅어졌다는 점인데, 특히 타부가 중간 보스는 최종 보스의 부하여서 중간 보스가 최종 보스를 언급하는 식으로 최종 보스의 비중을 조금이나마 높여주는 것에 반해, 타부 같은 경우는 각 빌런들이 서로 관계가 없어서 최종 보스의 비중을 높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작가도 이를 인지해서 스쳐 지나가듯이 키라를 보여줌과 동시에 카와지리 코사쿠의 신분을 뺏어서 키라를 중간 보스로, 카와지리로 변장한 키라를 최종 보스로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 상세한 단점이기도 해서 큰 단점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오는 상술한 디오 브란도가 조나단의 몸을 빼앗고 살아남아서 100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상술한 디아블로에게서 구현의 화살을 구입한 애냐 할멈에게서 화살을 받아 스탠드 더 월드를 각성하였으나, 조나단의 몸이었기에 조나단의 후손들이 전부 스탠드를 구현하게 되죠. 하지만 그 중에 전투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홀리지오스타는 스탠드가 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디오를 쓰러뜨려서 규박을 풀려고 주인공 일행들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오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상술한 등장인물들의 단점이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우르의 비판점이었던 늦은 등장으로 인한 비중 부족 같은 경우, 디오는 애초에 전작 디오 브란도와 동일 인물이기에 일부 전체가 디오의 과거사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이 점이 해결되었죠. 그 다음 7위였던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상술한 비판 말고도 전 영상에서 보스로서의 자질이 비판받았는데, 디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충성하는 부하들이 많으며 설사 충성하지 않더라도 돈으로 이를 고용하는데, 오쿠야스의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음에도 어린아이였던 오쿠야스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을 끌어모으냐고 의문을 품을 정도로 보스를 잔뜩 주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 6부의 보스 푸치 신부가 비판받은 내로남불적이고 본인만 이해 가능한 괴상망측한 신념은 3부의 디오가 1부의 디오 브란더와 동일 인물인 것을 감안하면 비록 100년이 지나서 나름대로 진지해졌다고는 하나, 본질은 심플한 동기인 세계 지배임이 직접 언급되면서 비록 클리셰적인 악당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해할 수 없거나 내로남불로는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카즈의 비판점이었던 아쉬웠던 능력 같은 경우는 디오는 능력 자체를 떡밥화하면서 해결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데서나 패러디되면서 누구나 다 아는 능력이지만 당시에는 초대형 떡밥이었고, 보스전에 돌입할 때도 여러 번 능력을 추측하게 만들었고, 보스전에서는 그의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동료가 희생하기도 하며, 밝혀진 능력도 시간정지라는 강력한 능력으로 가면 갈수록 보스들의 스탠드의 능력이 점점 난해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카즈, 디아블로급의 억가는 아니지만 조타로가 더 월드의 능력을 따라해서 디오를 쓰러뜨렸다라는 점은 좀 자기적이고, 디오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후속작들이 전부 디오와 연관되면서 조조 유니버스의 유입이 힘들어졌다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보스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